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1일, February 1st, 네, 데일리 시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감기가 몽롱한 상태에서 시장이, 이번 주 들면서 거의 몰아치는 변화가 나와서, 살다 이런 이상한 변화는 처음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예, 오늘 말이 평소보다 더 이상해지고, 예, 문맥이 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멘붕 거의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 한번 또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2월 1일 현재 시간 지금 지수는 딱 턴해서 코스피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20포인트 올랐다. 야, 미국이 폭락했는데 우리는 올라가. 가자. 이런 느낌? 예. 그렇지만, 이게 가자입니까? 네. 이걸 팔아제 껴놓고 여기서 다 정리를 해서 저쪽에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플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여기 다 묶였겠지? 자, 던져버려! 여기다 다 그냥 꽉 묶어놓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로 쭉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이런 패턴이 나오고 보고 있으면 속 터져 죽겠고, 예, 저희가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서는 맞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변화가 나오고 그게 빈집이었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특히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는 지수를 올려야 돼요. 올리게 되면 대형주가 먼저 올라야 될 거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대형주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대형주 올라가고 빈집에 지금 이었던 장기간 횡보했었던 종목들, 뭐 지주사부터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금융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움직이는 거 찬성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있는 거 다 팔아다가 싹 정리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냐고요.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티내면서 이런 쪽으로 나와서 그거 싹 정리에다가 그런 식으로 가는 이런 장세가 과연 시장에 책임 있는 참여자로서의 자세입니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한쪽을 꼭 죽여놔야 이런 식으로 봐서 이어간다는 이런 사실들 붕괴합니다. 붕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나올 수 있고, 아니 물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코스닥 막 갈 때는 뭐 이쪽은 당연히 소외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그때도 그랬습니까? 이거 막 쫙 저가로 밀어가지고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빼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막 움직였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빈집으로 되게 오래된 상태 쪽에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걸 사기 위해서 이거를 판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전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완전 양극단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 이게 지금의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라고 하게 되면 지금에 맞는 그래가지고 신선한 거, 그리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 이거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트레이더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에 팍팍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는 현금입니다. 아니면은 주식 다 물렸어도 새로 뒤에 있는 현금 가지고 또 해서 이것도 물린 거 다시 놔주고 새로운 걸로 지금 가는 것들 사줄게. 저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합니다. 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꽉 물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 종목들, 코스닥 갖고 있는 종목들 손절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한 30% 손절하고 이쪽 종목들 따라가. 그러면 지금 나오는 뭐 삼성물산, LG, 뭐 무슨 나오고 있는 뭐 KB금융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30% 난 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쫓아가서. 그러면 만약에 쫓아가서 한 10% 수익 난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다들 목에 차서 이만큼 있는데 좀 많이 넘어왔니? 니 혼자니? 이러면서 또 그냥 확 밀어버리게 되면 저희는 본전에 또 나와야 되고, 그럼 이쪽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거 쫓아가서 트레이더 맞고 이게 맞겠습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따라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훈은 시장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시장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리고 한국 증시의 특성은 이런 쏠림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저희가 몸집을 가볍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다 싶으면은 쏠림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오히려 그러면 그래 이거 끝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차라리 이쪽을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이쪽을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 이쪽으로 갈래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전략을 짜든가. 그러려면은 몸집이 가벼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하시면서 당연히 주식은 뭐 100%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있는 거 현금 다 베팅하는 게 주식 아니야? 상남자처럼 주식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시각과 시장에 맞춰가는 케이징시의 성적법은 이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아니다. 이쪽으로 가서 내가 잘못 포지션 잡은 것 같다 그러면 날려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한 1년, 한 달 뒤에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날려야 됩니다. 이게 폭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고 얼마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고 그 사이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 현금을 이쪽으로 계속 또 빨리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살아남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이번 주도 그렇다 보면 아무리 유능한 트레이더도 주변에 좀 주식 이거 친다는 애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네, 너 잘 대응하고 있니? 밥은 먹었니?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뭐 다들 그냥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거를 다 정리를 못하고 제일 잘한 친구가 반 정도 남기고 반만 따라간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따라가면 뭐합니까? 이게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게 고점에서 움직이던 거에서 한 30% 빠졌고 이거 올라오는 게 15% 이제 막 20%도 안 돼요. 중간에 따라갔으니까요. 그러면 15% 결국엔 손해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게임입니까? 이게 증시 부양책입니까?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역효과를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애통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롭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움직이는 대형주의 시각들 따라간다는 제가 저 PBR 관련주 정부 정책 관련된 쪽의 성과 이런 건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현실, 꽉 묶여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죠. 그냥 이거 또 나겠네 이번에. 예, 많이 밀렸다가 일단 돌아오는 거나 회복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여력을 찾으시게 되면 네, 자산 배분으로 가시죠. 차라리 이거 정리를 할 건 하고 좀 몸을 가볍게 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맞게 툭툭 빠르게 잽 던지다가 바로 어퍼컷 한번 쭉 하고 바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더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 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바뀌었다 이렇다 확 원래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울컥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이번에 또 제대로 한 날짜도 며칠 사이입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을 못 하셔서 많이 좀 위축되고 또 고민 많아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다음 국면 쪽에선 제대로 잘 이용해보고 그렇다고 여기서 또 무지막지하게 또 그렇게 바로바로 터냈다가 또 확 엎었다가 제대로 또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올까봐 그것도 한번 염두가 돼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냥 이렇게 되면은 저희 그냥 다 됐고 단타만 치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네, 아니면 한 2, 3년 동안 고생했다가 지금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가지고 장기 투자의 성공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쪽이 너무 극심하게 오는 것들이 약간 변화가 나왔을 때 저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력 찾은 다음에 몸집 가볍게 우리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붙자.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수급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 3,000억 넘게 사줍니다. 땡큐. 선물 6,800개. 땡큐. 이제 풋 정리 콜로 들어오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약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주식 선물 매수 땡큐. 하지만 이쪽의 내용들은 조금 다르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보겠죠. 이러다 보니까 딱 그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른 건 무조건 정리. 안 올랐던 처져 있던 것들 매수. 그게 대형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올랐고 좀 약간 여력 찾았다. 제약 바이오주 코스피 안에 있는 것도 무더기로 쭈르륵. 네, 좀 안 간 거, 손 안 탄 거, 새로운 거, 어떤 그런 종목들, 그런 쪽으로 지주사, 지금 나오고 있는, 금융 이런 쪽들, 이게 더 매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같은 전기전자도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팔아버리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외국인들 수급 분석할 때 꼭 드린 얘기가 그거죠. 5,000개가 기준으로 해서 5,000개 이상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온다.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턴했습니다. 턴한 게 맞고요. 이런 쪽에서 2,500 넘어가면서 이런 패턴을 보여줬다 그러면 상승 기조로 돌아선 건 맞습니다. 상승 기조도 뭐가 상승 기조냐? 코스피에서도 뭐가 상승이냐? 그 해당되는 그 섹터 종목들. 요게 상승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하락 쪽. 야, 이게 뭐 같이도 안 움직여요.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보는 것만 그렇게 움직이면서 시장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상승에도 기분이 더러운 상승이네요.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패턴만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중요한 저항권 쪽에서 올릴 듯 말 듯 하다가 딱 올리면서 이제 중요한 지지권을 안착이 들어갑니다. 거래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거래가 쓱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조금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저항대들 넘어가서 요 저항대가 직전 고점이죠. 여기가 딱 멈췄던 때가 요 정도 라인이가 2,500 한 20선, 30선 요 정도쯤 돌파해서 움직임 나와서 다음 자리로 가는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다 보니까 2,500 한 30 정도 여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들이 안착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 아픈 코스닥은 지금 자리가 어디 정도쯤이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면 누가 좀 사줘야 되겠죠. 악랄한 기관들은 오늘도 이렇게 매도를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판 거 가지고 열심히 코스피 사야지, 올라가는 거라도 또 쫓아가면서 사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들. 일단 지금 어디서 멈추겠느냐?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일단은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이 자리들 775선 아니면은 그 전에 이 자리들 한 780선대 초반대 여기는 멈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나왔던 요 갭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초반대라고 하게 되면 780선 초반 정도쯤에선 멈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밀렸던 요런 자리들, 요 박스권의 요 자리들까지 하게 되면 810선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을 보고 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냥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시장 잠깐 볼까요? 상하종합지수 자리 못 차지하고 쭉 밀립니다. 그나마 연결고리를 살짝 끄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홍콩도 자리 못 차지하고 있죠. 대만은 조정을 받는데 미국 따라서 같이 조정받는다.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본도 당연히 조정받는다. 조정받아도 아직 견조한데요. 이런 쪽에서 한국도 좀 정신 차리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섹터별로 볼까요? 오늘 sek터별 동향을 쭉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다 금융주 쪽입니다. 이쪽이 거의 폭발하네요. 그러면서 또 종목도 탄생하나요? 흥하해운, 흥구석유, 흥국화재, 쓰리흥, 흥자도 중요한 단서가 봅니다. 저희가 바라보던 제주반도체, 제주은행, 제주맥주, 이거 아직 모르니까 빼고요. 이런 것처럼 시장이 좋아하는 특정 단어가 있나 봅니다. 이런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사들도 퍽퍽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만든 거죠. 근데 참 보험사들도 보게 되면 이번에 회계 기준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만큼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영업한 건 똑같아요. 근데 회계 기준 바뀌었다고 실적 많이 들어가서 실적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PBR이 훨씬 낮아져 보이고, 그게 움직이는 또 배경이라고 하네요. 은행주들, 이제 주도는 제주은행이, 그리고 또 흐름 보게 되면 하나금융은 자사주 소각했다. 그리고 또 JB, DGB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좀 가벼운 금융지주가 뒤늦게 시세가 더 나고 있다 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외면, 같은 뱅크라고 하더라도 어디 성장주처럼 묻은 인터넷 뱅킹 어디 니네 비싸잖아, 어디 들어와, 이런 느낌이죠. 같은 은행주여도 그들 하기에 나름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원격진료 강합니다. 오늘 원격진료 강하면서 또 종목들 쫙 움직이는데 비트컴퓨터가 대장주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우리 이상엽 이사님 역시 수다리사 최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심평원에서 보여주기 시작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근데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협회와의 원만한 타결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정책과 함께 딱 움직인다. 맞아. 이번에 보험, 은행 그리고 또 지주사 이거 다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만 그래서 시세가 낮다. 그러면 일단 챙길 건 챙기는 게 맞지 않나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네, 한화 갤러리아 때문에 움직였다. 이건 패스. 예,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현대백화점이 움직였다. 고민은 많았거든요. 현대백화점 보면서 성과 잘 나와요.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소비 쪽도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우리 PD님 볼 뻔했죠. 현백에서 예, 여의도 현백에서 예, 거기서 여자친구랑 가는 거 잡았대요 놈 요거 하려다가 네 그냥 놔드렸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네.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의 소비도 같이 일어나는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라는 쪽들이 뒤늦게 반영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대부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보험 쪽에서 흥국화재 거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좀 지금 저항대를 그냥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고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딱 들어오는 하나생명 이것도 오늘 저항대를 딱 돌파했습니다. 약간 오버한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좀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백화점 쪽에 그 무거운 종목의 현대백화점은 일단 저항대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편의점이라고 쓰지만 그냥 유통주 쪽의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마트도 들어오는데 이마트도 한번 저항을 딱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금융주 한축 증권주 이런 쪽도 거의 키움증권 예. 주주가치를 변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그 계획들이 이제 막 부각받는 거죠. 거기다가 자사주 만든 부국증권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자사주 대부분 다 있어요. 증권사들은요. 있다고 해서 한국형 IB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가치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스크 관리하지만 거기서 예, 자사주 소각도 누가 먼저 어떻게 잘 이쁘게 하느냐도 관건이겠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보니까 지주사 쪽도 강하죠. 강한데 지주사 그러면 이 지주사 뭘 사? 이거 다 사? 뭐 이것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뭐 대기업 계열사의 뭐 한화 이런 거 쭉쭉 뻗고 있고요. 오랜만에 영무역홀딩스 이것도 좀 강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건 있는데 한 이틀째 오늘 같은 경우가 뭐 한 주가가 오늘 한 올라오다 보니까 한 뭐 10%대 오늘 탄력들이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격을 딱 계산해 봤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추격 매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가 지금 정당한 자리인가 괜찮은 자리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주사는 세아제강 지주가 이런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움직이는데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저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움직이는 거지 기초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거를 시장은 또 잘 안 보려고 하고 있겠죠.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주사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거 괜찮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신규로 무리해서 딱 들어갈 자리는 제가 보기엔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은 드디어 차라리 이런 거 얼마나 반가워요. 현대차, 기아. 솔직히 이런 거 그렇게 아니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도 됐어. 다음 분기 내 세론이야. 다음 분기 좋게 나와요. 어떻게 잘 넘어간다 본데 그 다음 분기 또 세론이야. 못 나올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밸류가 저 밑까지 쳐지고 거기다가 주주가치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이 툭툭 나오는데도 애써 무시하면서 안 봤던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당연히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고 맞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이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짜증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봐야죠.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지금 부품주도 그렇게 저평가 영역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공개되나? 라는 쪽에서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쪽으로는 부품사 쪽으로는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절반은 마이너스, 그리고 또 절반 정도만 플러스. 오늘 강한 거 성화이텍 강하고요. SL 화신, 여기 3종 세트예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많이 매매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성화이텍, SL 화신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더 맞진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들을 뭐 지금 따라간다. 이건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분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다들 종목들이. 성화이텍도 안 되겠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것들. 거기다가 화신도 야 이러다가 난 얼어 죽겠어. 이런 흐름들 나온다고 보여줘도 결국에는 아마 동양들은 그렇게 크게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기 저항권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매물 소화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대응은 조금 좀 타이밍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밖에 종목들 건설주, 이거 뭐 HDC가 저 자리까지 뿜어내더니 나머지 삼성물산이 우리 자사주 조각해요 하고 있지만 단기 저항권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까지도 이제 들어오는데 좀 늦었으니까 이건 훅 들어올까요? 건설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철강 관련된 쪽들은 또 우리도 저평가의 대명사지. 그러다 보니까 동국제강 다시 움직이고 대한제강 움직이는데 그 폭들이 약간 좀 무겁습니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발표했던 흐름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까지는 적어도 중국의 공급 과잉,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자신감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업황이 돌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종목들을 쭉 살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수 올라오는 거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좋고, 거기다가 지수 올라올 때 주도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 밑에 있던, 숨어있던, 그리고 빈집이었던 종목들 올라오는 거 환영합니다. 이걸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좀 정도껏 하자고요. 그러면 코스닥이 안 가는 건 모르겠어요.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대거 매도를 해서 저기까지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살려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책적 효과입니까? 그러면 코스닥은 배제하고 코스피만 가지고 우리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올랐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장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악에 받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거 좀 정리가 되고 좀 코스닥도 좀 변화가 들어오긴 하겠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가볍게 가자.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조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정 들어오고 그쪽도 이제 쭉 무거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기회 되면은 해외 쪽도 늘려가자. 이거는 같이 투자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여력 나는 대로는 데일리 시황도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이나 해볼 만한 종목들, 다뤄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증시에서 3년 동안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수익률은 지금 거의 어제 같은 날도 거의 안 빠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 배당으로는 따박따박 적자인데도 배당을 줍니다. 이런 미국 회사의 강점이 뭘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런 급변 가지고 이게 처음엔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있어야지 뭐 그런데 이건 변동성이 아니라 그냥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변동성도 아니고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울컥한 마음에 이래저래 소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막 넋두리 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시장에 안정이 들어오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또 시장 지나가게 되면 또 변화 나옵니다. 힘내시고 저희는 힘드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